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보통 내기는 아니다, 인간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어제 이 시간쯤에 이제 캐나다, 멕시코 정리를 하고 나서 중국과 이제 통화하고 중국도 보류되겠지 이런 생각 가졌잖아요. 그런데 바로 중국과 통화하지 않겠다. 백악관 보도가 나오면서 그냥 발효를 해버렸습니다. 중국 관세를. 그러자 이제 중국이 곧이어서 보도가 나왔고 10에서 15%의 미국산 보복 관세. 그럼 이제 최악으로 치닫나 했는데 어제 밤에 또 갑자기 백악관이 곧 시진핑과 통화한다. 그러다가 새벽에는 또 통화 안 한다. 통화한다. 영민 매니저. 네. 뭡니까 이거? 그냥 사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충격과 공포 전략. 어쨌든 중국 쪽이 또 이 무력 전쟁의 가장 또 핵심적인 타겟이잖아요. 최종적인 이제 타겟이라고 보면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협상이 가장 좀 중요한 이제 결정적인 이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관세를 바로 발효를 하니까 중국도 이제 준비했던 맞대응 카드로 이제 일부 미국산 수입 품목의 10%, 그다음에 석탄과 LNG는 15% 관세를 이제 부과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걸 가지고 이제 양쪽이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중국은 또 이 관세 발효 시점을 2월 10일로 또 당장 하는 게 아니라 2월 10일로 했으니까 그 전에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브리핑 때 잘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 정치도 이제 이게 협상을 하기 위한 거지. 서로 이제 강대강으로 이제 극과 극으로 싸우기 위한 건 아니다라는 이제 인식이 좀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잘 가고 있다고 오후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그냥 양시장이 다 주저앉았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결국 막판에는 또 외국인들이 또 양시장 다 순매수 이제 마감을 좀 했고 어느 정도 가격 관리를 하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이 앞으로도 이제 좀 중요한 변수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건 이제 협상으로 나아가는 길.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화해를 할 거 아니에요. 한쪽만 이렇게 이제 때리면 화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거는 협상으로 가는 이제 지름길이 열리는 거다. 시간도 이제 조금 더 빨리 협상이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주 주말에 일본의 이시바 총리 만나잖아요. 7일날 만나죠. 일본에서는 아마도 이제 엄청난 또 투자 보따리 있죠.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일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보따리를 이제 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아마 시진핑 주석과의 또 협상을 진행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그래서 이미 이제 미국도 보도들 나오는 게 주식 시장을 망가뜨리려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협상용 카드다. 근데 좀 살짝 이것도 걱정되거든요. 요러다가 트럼프가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홍콩 증시 급반등, 급반등 했어요. 3%대 관세 보복 나왔어도. 맞습니다. 때마침 이제 중국 상해 증시는 또 휴장이었고 대만 가권 증시도 이제 휴장이었는데 항생 지수는 급등이 나왔고 니케이도 이제 상승 흐름이 나와졌다는 좀 놓고 봤을 때 뉴스 안 거죠. 보복 관세 중국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서는 시진핑이 이제 미국의 어떤 물품들을 대거로 이제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지금 나왔어요. 제안한다. 그래서 사실상 당국과 채찍 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캐나다와 멕시코도 사실 이제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25%의 보복 관세 맞대응 전략을 펼쳤어요. 근데 이제 마치 이제 마법처럼 트럼프와 전화 통화하고 위해 바로 이제 항복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로 중국에는 이제 발효를 했기 때문에 통화를 안 해요. 맞습니다. 근데 맞대응 카드로 했지만 아까 기현미 좀 잘 말씀해 줬던 것처럼 바로 이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10일 날 하잖아요. 그 전에 충분히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태고 또 이제 트럼프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미중 시작부터 미중 무역전이 발발하면은 당연히 이제 미국이 어떤 물가를 치솟게 만들 수 있고요. 그렇다 보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 경제가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마지막 또 막판 타협이 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어제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국내 증시도 일제히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막판에는 빠르게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집권 초기에 트럼프가 좀 이제 강도 높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라는 것 자체는 다른 국가들도 시작부터 앞으로 이제 갈 길이 멀잖아요. 4년 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제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걸 아무도 원치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전화 통화만 하면은 바로바로 이제 항복을 하고 시진핑 또한 마찬가지로 앞서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대부분의 수입품들을 대거 이제
매수하겠다, 또 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통화 이후에는 또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이제 관세 분쟁이 어느 정도는 좀 일단락되거나 아니면 유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달 30일 이후에 이제 유예가 된 상태잖아요. 캐나다, 멕시코도.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관세를 카드로 네. 계속해서 이제 불확실성은 좀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은 그래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철진 MC가 저는 결론을 잘 내려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 차원보다는 우리는 주식 시장이 중요한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본인의 취임 기간 중에 다우 지수가 몇 프로 올랐고 나스닥 지수가 몇 프로 올랐고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뭔가 이제 주식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폭탄을 터뜨리더라도 결국은 본인 힘으로 이제 살려놓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일시적으로 출렁거리거나 조정이 할 때.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추세적으로 막 급락하는 이제 흐름으로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이러다가 뭔가 해법을 찾아서 돌파구를 만들겠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 노이즈가 방금 준호 매니저님 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하루 이틀 내에 끝날 이슈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취임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무기로 상대국들과 이제 싸움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부각될 때마다 우리가 이제 투자 심리 위축돼 가지고 시장이 휩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시장을 망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우리가 신뢰, 믿음, 가자. 네, 이런 게 좀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연애를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런 전략으로 하면은 트럼프도 밀당의 고수이기도 하고요. 어제 시장도 눈치를 채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뭐 관세 폭탄인데도 달러도 약세되고 졸트가 노동시장이 더 중요하다. 구인구직이 요 이슈도 보시면은 방금 영민 매니저 또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을 망치려는 건 아니다. 트럼프가 그 기본을 좀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 네. 매크로 지표는 좋거든요, 지금. 네. 예, 금리 하락, 달러 약세 나왔어요. 여기한 일 많이 떨어지고. 일발 어디로 가요? 그래서 오늘 자신감 있게 또 붙어보겠습니다. 어디로? 제가 어저께 분명히 샘 올트만이 방한하는 목적은 딥시크 견제하는 게 아니라 스타게이트 투자 받으러 오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진짜 장중에 갑자기 예정이 없던 손정희 회장이 왜?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그런 서초 거예요? 사업을 네. 갔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삼성그룹을 포함해서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스타게이트 참여를 이제 독려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행보였다라고 이제 감안을 하면은 오늘도 저는 뭐 또 간밤에 또 미국의 팔란티어가 24%나 또 급등을 했잖아요. AI 소프트웨어 이제 돈 버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우리 국내에서도 삼성그룹의 어떤 스타게이트 참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삼성그룹 차원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좋아요. 뭐 자잘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뭐 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엠로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의 이제 공급망 관리 SCM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공급망 관리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공급망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더존 비지오는 우리가 이제 사내에서 쓰는 이제 인트라넷망 그것과 그 다음에 이제 회계를 하기 위한 이제 회계 처리를 위한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이 AI가 접목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실물 경제에 좀 맞닿아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망 관리에는 공급망을 계획하고 물류를 이제 계획하고 구매 관리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제 다 포함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이제 예전에 여러분들 뭐 장부 만드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재무팀이나 그다음에 이제 구매팀에서 재무팀에서 승인을 해주면 금액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수기로 이렇게 창고 가고요. 작성을 해가지고 손으로 이제 일일이 재고 확인하고 이랬던 이제 과거의 이제 경험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 그게 모두 다 전산화되어 있고 그게 이제 AI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통합 관리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인 이제 관리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하던 걸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대신해 주니까 인력에 대한 이제 비용도 절대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좀 높은 소프트웨어라고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구매 관리 및 공급망 관리 부분에서 전문적인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통 캡티브 물량이라고 하죠. 삼성그룹 내에 이런 이제 공급망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제 공급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제가 이제 어저께 이재용 회장하고 샘 올트만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3자 대면을 하면서 이제 서초 사옥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사실 비밀리에 해동을 한다 그래 놓고 시시각각으로 어저께 샘 올트만이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다 됐어요. 네. 어저께 의료용 챗GPT 만들겠다. 그리고 한국에 방문한 목적은 뭐 로봇 기업, 네. 휴머노이드 로봇 협력하기 위한 로봇 거다. 한 마디에 난리 났고요. 뭐 온갖 네. 얘기들을 다 쏟아내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막 들썩들썩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손정희 회장의 이제 소프트뱅크 그리고 이제 ARM 그리고 이제 오픈 AI 이렇게 이제 스타게이트를 이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재원이 없다라는 걸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약간 좀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리액션인 것 같기도 한데요. 샘 올트만이 우리나라 이제 일본을 방문했고 우리나라에 왔고 그다음 인도 갈 거고 유럽 이제 독일, 프랑스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중동으로 갈 거예요. 전 세계 주요 국가를 거의 이제 순방을 하면서 스타게이트 이제 참여를 이제 독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삼성그룹도 어저께 뭐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네. 손정희 회장이 이제 사옥을 빠져나오면서 인터뷰 잠깐 했던 걸 보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대화가 나눠졌다. 그래서 삼성도 상당 부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전 세계 AI 랠리에 삼성그룹이 이제 편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재용 회장의 이제 사법 리스크가 딱 이제 좀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차원에서도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투자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협상력을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또 당근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그룹이 또 아시아 기업들 중에서는 또 선두에 서서 스타게이트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트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엠로라는 기업이 최대 주주가 삼성 SDS예요. 맞습니다. 삼성 SDS의 또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9% 정도 들고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이 AI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기업이 삼성 SDS와 엠로 요 기업이 이제 핵심 계열사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룹 차원에서 이제 투자가 좀 진행이 좀 된다라고 하면 AI 버전이 포함된 스마트 슈트 버전 10.0 요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케이던시아라고 하는 이제 SAS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이제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케이던시아 같은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카페24라는 종목 있잖아요. 사실 이거 1월만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안 가졌던 종목이에요. 무겁기도 하고 사실 뭐 라이브 커머스 얼마나 돈이 될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많았습니다만 딥시크 이슈 터지고 최근에 이제 샘 올트만 방한한다 이러면서 가장 세게 올라간 AI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이틀 연속으로 거의 20%대 이제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우주 대폭발을 하고 있어요. 엠로도 저는 마찬가지로 주가는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중장기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직까지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제 가격적으로는 여유가 좀 남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그룹이 이제 본격적으로 AI 소프트웨어, AI 솔루션 쪽에도 이제 투자를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제 계열사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조금 올라섰지만 눌림목 구간에서 충분히 한번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어제 종가보다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혹시나 오늘 약간의 이제 장중 조정이 좀 진행되면 3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 뽑으면서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 좀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K증시용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초반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나올 만한 이슈는 또 다 나왔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삼성그룹하고 이재용 회장, 뭐 소프트웨어 손정희 회장 만남이 이제 진행됐기 때문에 재료는 이제 거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 그때 이제 좀 받아내는 전략으로 한 75,000원 정도 매수가를 이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 가격이라면 저는 1분기 내에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통해서 목표가는 한 9만 원 정도, 중기관점으로 9만 원 정도는 충분히 저는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엠노를 향했습니다. 엠노는 이제 공급망 관리라고 하죠. 원가는 어떻게 되고 좀 구매 물품은 어디 있고 이제 우리 인간이 옛날 군수병들이 군대에서 했던 것들을 맞습니다. 소프트웨어로 딱 하는 그거고 삼성 SDS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회사 격인고 또 돈 버는 AI 소프트웨어 하면은 엠노 항상 맞습니다. 나왔던 여기가 이제 체크 포인트인데 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죠. 준호 매니저. 이제 어제 손정희 회장 깜짝 출연, 울트만, 이재용 회장. 이 셋이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제 얘기 나오면서 당연히 AI 소프트웨어도 소프트웨어지만 로봇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맞아요. 게다가 암이
반도체 설계를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한번 이때 공장 돌려볼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로봇이 어제는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준호 네. 매니저는 이들의 만남. 혹은 이제 좀 약간 폄하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100조 있으니까 그거 돈 가지러 왔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뭐 네. 어찌 됐건 이들이 뭐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사실상 이제 스타게이트의 가장 이제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샘 알트만과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까지 깜짝 이제 비밀리에 왔어요. 방문을 했다라는 거는 제일 첫 번째는 일단 스타게이트 관련된 투자 유치가 가장 들어와라. 이제 핵심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글로벌 AI 동맹 네. 그리고 또 이제 스타게이트 안에서의 데이터 센터 이제 확충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의 뭐 HBM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향후 ARM 이제 소프트뱅크가 최대 주주로 있는 ARM에서 자체적인 이제 반도체 칩을 개발에 나선다고 했을 그렇죠. 때 그게 울트만의 꿈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사실 TSMC도 있지만 지금 TSMC는 엔비디아 칩만 지금 하기에도 벅찬 상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과 이제 같이 동맹 구조로 가면서 결국에 이제 ARM이 칩을 공동으로 삼성과 개발을 하고 그 파운드리도 삼성이 이제 맡긴다는 게 가장 이제 핵심이 되지 네.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삼성과 이제 소프트웨어 쪽의 어떤 개발보다는 오히려 아까 뭐 카카오 같은 방식으로 오픈AI 챗 GPT를 또 삼성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의 소프트웨어보다는 오히려 좀 하드웨어 쪽, 특히 파운드리 쪽을 우리가 조금은 이제부터는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리고 그 외쪽으로는 삼성이 이제 AI 어떤 투자 확대에 있어서 결국 데이터 센터 확충이 스타게이트의 가장 또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또 우리 삼성전자의 또 HBM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제 반도체 섹터도 조금은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가 다시 또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그렇죠. 결국엔 또 이제 디자인 하우스 기업 또 그리고 AJ. 첨단 패키징 기업들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뭐 테스트 업체들 또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특히 디자인 하우스 지난번에 기회미님이 소개해줬던 가온칩스와 네. A테크놀로지 또 코아시아 특히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과 ARM의 이제 공식 또 파트너사이기도 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RM과 삼성전자가 공동으로도 칩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ARM과 삼성이 이제 공동으로 또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가온칩스 같은 기업들,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투심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았는데 이번에 지금 이제 삼각 동맹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어렵게도, 같거든요. 예. 네, 그래서 예. 결국에 지금 중국의 어떤 딥시크뿐만 아니라 저비용 AI 칩 개발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한미일 동맹으로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막대한 어떤 투자와 또 개발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또 트럼프 정부에서도 강하게 또 밀어줄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야말로 삼성이 진짜 아까 김영민 기자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진짜 AI 어떤 이제 시대에 마지막 막차를 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또 파운드리 쪽도 좋아요. 다시 한번 좀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기기는 지금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스마트폰과 다른 네, 맞아요. AI 생성형 기계, 그래서 뭐 시계에다 차가지고 네, 뭐 맞아요. 다닌다 물어본다라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맞아요. 삼성도 네. 지금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를 AI 하는데, 관련해서 네. 실제로 지금 이제 갤럭시 뭐 24부터 네. AI를 접목시키기도 했고 이번에 또 그리고 25, 이제 디바이스 각종 디바이스에도 지금 AI를 접목시키기 때문에 이런 관점도 애플과 좀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와서 삼성이 생성형 AI나 이제 AI 관련된 모델을 개발하기에는 또 막대한 자금도 들 뿐더러 너무나 지금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애플의 또 이제 그 네. 방법처럼 결국에 또 이제 챗 GPT와 같이 협력 체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장 잘하는 쪽에서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오픈 AI의 챗 GPT와 삼성과 같이 협력 체계를 갖춘다고 했을 때 삼성이 그래도 기기는 AI 잘하니까. 산업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에서 삼성 또한 마찬가지로 절대 이제 그 점유율을 빠르게 좀 뺏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 이게 네. 단순히 로봇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파운드리도 진짜 한번 나올 그렇죠. 수 있는 네. 기회가 되겠고 기기도 요즘에 또 MZ 젊은 친구들은 그냥 전화 통화를 네. 준호맨이 잘 안 하죠. 그냥 어떤 뭐 이러다고 하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생성형 AI 기기, 그렇죠. 파운드리, 로봇 기기 할 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디바이스가 뭐가 될까? 스마트 글래스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네. 뭐 애플이 또 비전 네, 프로 공개도 하기도 그랬죠. 했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는 뭐 스마트폰의 시대가 저는 좀더 조금 간다?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는데 어제도 사실 그런 코멘트는 있었어요.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제 샘 올트만한테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디바이스 단에서 보면은 로봇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좀 강하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는 웨어러블 로봇까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서 협력 관계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준호 매니저님 지금 잘 지적해줬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이제 파운드리 고객사를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 엔비디아. 이것도 조금 약간 이제 애매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엔비디아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에 너무 이게 지금 독점적인 어떤 지배력이 맞아요. 이제 부여되어 네. 있다라는 그런 이제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딥시크에 대한 논란도 사실 거기서부터 저는 출발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픈 AI도 자체적인 이제 이 AI 칩 개발을 지금 서두르고 있는 상황. 앞으로 1년 내에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삼성전자와 동맹을 맺으면 오픈 AI에서 설계를 한 반도체 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맞아요. 그런 구도까지도 암이 이제 볼 수 있기 있잖아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암도 또 예전에 네.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이 해줬고. 투자를 해서 네. 또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뭐 매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데 정말 막차 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네. 이번에 스타게이트에 빨리 이름을 가야 올려놔야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눈도장을 한번 찍고 이 AI 랠리에 이제 편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더 덧붙이면 네. 통신 쪽도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좋아요. 또 취임하면서부터도 이 통신 쪽 5G, 6G에 6G. 대해서 워낙 관심이 많고 미국 출장 가면 무조건 버라이즌이나 AT&T 만나죠. 이 네. CEO들 만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결국 데이터 센터 짓고 나면 통신 인프라 깔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감안하면 5G, 6G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좀 열심히 네.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유튜브도 이제 많은 의견도 올라오고 있고요. YS킴님도 로봇, 그러니까 결국 휴머노이드 로봇 쪽이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단기, 중기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또 천사의 유혹님은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수많은 기업이 살아난다요. 또 하면서 삼성전자의 뭐 중요성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서 수정님은 삼성 손정희한테 네이버처럼 마냥 당하지 않기를 바램해 주셨고 진희님은 여기서 떠드는 거 보니 로봇 꼭지다. 준호 매니저 이제 오늘 리뷰 종목에 또 로봇들이 있거든요. 네. SPG 하기 전에 로봇 우리 한번 우리 그렇게 진희님이 여기가 떠드는 거 보니 꼭지네. 많이 떠들지는 않았는데. 네. 또 궁금해요. 꼭지입니까? 일단 꼭지가 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네. 단기적인 관점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이 있는데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올랐기 때문에 꼭지라고 말씀하시는 네.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올 한 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로봇은 그냥 올 한 해 시장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게 지금 타이밍이 딱 그 퍼즐이 다 맞춰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딱 이제 이재용 회장도 지금 항소심에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나오고. 난 상태에서 결국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CES 행사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금 이제 우리가 선도 기업들을 따라잡으려면 결국에 인수합병과 M&A를 통해서 초격추 전략 빠르게 지금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 기업들, 기술력 있는 로봇 기업들을 잇따라서 인수를 하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좀 폭발적인 로봇 섹터의 어떤 이제 붐이 다시 한번 좀 불어일으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삼성만 속도를 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뭐 LG부터 시작해서 현대, 뭐 포스코, 하나, 롯데까지도 지금 국내 대표 기업들은 다 일제히 로봇 산업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샘 알트만 AI의 아버지가 한국에 방한을 해서 한국 기업과는 네. 로봇 관련해서 지금 이제 논의를 하겠다. 협력 휴머노이드. 논의를 하겠다. 네. 네. 직접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삼성전자는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력과 부품 기업과 또 솔루션 기업들을 잇따라서 인수한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로봇은 이제 시작인 거지. 이게 단기적으로 조금 올랐다고 꼭지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약에 정말 꼭지로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11월 초에 3개월 전부터 괜히 자유로를 언급한 게 아니에요. 네. 자율주행, 우주항공, 또 로봇, 이 자유로가 이 첨단 산업이 올 한 해의 어떤 핵심 키워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미국의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비롯해서 잭슨 토르를 국내 기업들과 계속 협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다 지금 로봇 관련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태동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인 어떤 상승이 나왔다고 여기서 지금 차익 매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로봇 섹터를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일종의 어떤 테마성, 양자랑은 좀 다르다고 봐요. 네네. 어저께 뭐 빌 게이츠 발언 한마디에 급등하고 다시 또 내려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로봇 섹터는 올 한 해 우리가 차원이 계속해서 다르다. 지켜봐야 될 하나의 어떤 산업이고
버리고 오래 우리 시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군 중에 하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PC까지 가보죠. SPG 같은 경우는 일단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굳건하게 받쳐주면은 저는 결국 후발주자는 결국 SPG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삼성과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2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한 기업이 사실 SPG고 네.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로봇 원가에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관절 그렇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감속기 실력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SPG 가. 정밀 감속기 관련해서 국내 시장 점유율 1등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01에도 지금 SPG의 감속기가 22개가 독점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 로보틱스가 될 것이고 삼성과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했으면 그럼 삼성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당연히 SPG의 감속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액추에이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2023년도에 44,000원까지 갔었었는데 그때는 현대차가 이제 국내 감속기 기업을 인수할 것이다라는 설이 돌면서 SPG가 좀 가장 SBB테크와 함께 가장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 감속기 특히 정밀 감속기에서는 SPG 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SPG는 삼성이 꼭 아니더라도 국내외 기업들 특히 이제 국내 대표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이 SPG다라는 관점에서 SPG는 로봇 섹터가 만약에 포트에 없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레인보우가 만약에 없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급등해서 지금 사기 좀 무섭다 하신 분들은 오히려 SPG가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좀 보고 있고 지금 가격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SPG 로봇 같고요. 장수왕님은 고용 수익 중인데 의료 로봇으로 쭉 가자 또 얘기해 주셨고 네질랜드님은 로봇 하나만 한다면 레인보우인가요?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PC튜브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점인 줄 알았던 때가 10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알테오젠과 비슷합니다. 고점이 아닙니다. 이제 의견해 주셨고요. 자, 영민 매니저. 로봇이 우리가 또 지금 막 감속기 로봇 하지만 로봇도 솔루션 필요하고요. 그렇죠. 로봇 소프트웨어, 의료 로봇 더 범위 넓힐 수 있잖아요. 제가 연초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AI가 접목되기 가장 이제 확실한 이제 디바이스가 로봇이다. 그 로봇은 그냥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AI가 이제 장착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로봇 시장의 성장도 그만큼 빨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코멘트들이 이제 곧 실적 시즌 나올 건데 실적 안 좋으니까 하죠. 빠질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꼭지다. 주시는데 사실 이제 두 종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패납게 지금 약간 이제 2월달에 MSCI 또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시총도 지금 6조가 넘어갔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집중적으로 좀 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단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하이젠 RNM 오늘 이제 거래 정지잖아요. 하이젠 RNM 주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선호하는 로봇 기업이에요. 그래서 요 두 기업은 사실은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좀 급등이 나왔으나 지금 로봇 종목들의 순환매를 보면 어제는 또 두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런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어제 이제 시작한 거예요. 사실. 원래 협동 로봇은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협동 로봇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어제 샘 올트만이 한국 기업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협동 로봇 기업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면 협동 로봇 움직일 수 있고 협동 로봇에는 또 감속기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SPG하고 SBB테크 같이 따라 움직일 수 있고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제 어저께 또 의료용 챗 GPT 만든다라고 하니까 AI하고 로봇 결합되어 있는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의료용 로봇, 수술용 로봇 만드는 기업들은 지금 이제 막 출발하는 거거든요. 고영도 마찬가지고 뭐 큐렉소, 미래컴퍼니 이런 기업들이 계속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높게 치솟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지금 출발하는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세가 시작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호맨 지금 의견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올해는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로봇 기업들의 어떤 생태계가 조성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실적 조금 제쳐놓고 2차 전지 종목들도 과거에 2017년, 18년에 이렇게 태동을 할 때는 실적 다 무시하고 그냥 5배, 10배씩 올랐어요. 그런 흐름이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로봇 기업들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 종목 말고 새롭게 이제 트렌드가 형성되는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부품주들, 그다음에 이제 협동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메스 나온 김에 가보죠. 시메스는 좀 독특하잖아요. 솔루션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용도 오늘 가격 전략만 두 개 얘기해 주시죠. 시메스는 어저께 이제 약간 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약간 음봉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지금 추세가 얘는
오일선 이격조 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계속 갔다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 당시 최고가였던 35,000원 부근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홀딩하는 전략.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27,000원대 장중 눌림목 딱 들어오면 오일선 깨지면 다음날 바로 들러 올리는 그런 네네. 패턴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7,000원대 매수, 목표가는 35,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리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워낙 탄력적으로 움직였고 FDA 이제 승인 얘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조정 없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은 약간 좀 칠 수 있다. 제가 16,000원 목표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그 목표가를 좀 넘어섰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보유의 분들 영역. 입장에서는 뭐 그냥 보유자의 영역 뭐 절반 정도 차익 챙겨놓고 나머지 익절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재매수 타이밍은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요 정도 눌림목 들어오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올해 고용은 FDA 승인받고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당 지금 마진이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몇십 대 정도 이제 판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앞으로 실적도 뒷받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개장 시간에 기업 탐방 시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이화진 과장이 큐렉소라는 회사 탐방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하이젠 R&M 개인 비중도 많은데 왜 안 하느냐? 지금 주가가 너무 급등해가지고요. 투자 위험 종목으로 최초 지정이 됐습니다. 하이젠 R&M은 오늘 하루 거래가 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이젠 R&M 왜 안 해? 잘린 분들은 이제 그거 또 다 아시겠죠?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우주항공을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알게 모르게 네, 맞습니다. 우주항공 또 발사체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네. 이제 우리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서비스 들어오기 때문에 저궤도 위성 쪽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최근에 우주항공 쪽에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이제 알고 있는 이슈가 이제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막 장중에 20%까지 네, 상승을 어제는요. 나왔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캔코아 USA 또 그리고 캘리포니아 메탈이 지금 증설한다는 얘기가 이미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워낙에 지금 첨단 산업에 관심이 높고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서 지금 공장이 있고 그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스페이스X와 나사 또 그리고 블루 오리진의 직접적인 원소주와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것도요? 네. 결국 이제 바닥에서 뭐 그 윗골을 달아가지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한 30%, 35% 정도밖에 상승이 안 나왔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결국 이제 레이싱 드론 글로벌 1위 업체도 인수를 해서 드론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UAM 관련된 신성장 동력도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3대 또 이제 항공기 engine 업체에도 지금 원소재를 공급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 내 이제 민간 또 그리고 이제 나사에도 대표적인 파트너십을 오랫동안 구축했던 기업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주 항공 관련해서 사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이제 협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많이 추켜 세워주고 이제 언급이 있었던 게 결국 스페이스X의 기술력과 특히 우주항공 쪽에서는 중국이 조금이라도 못 따라오게끔 정말 이제 기술의 어떤 초격차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는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만 적용돼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와 또 HVM 같은 스페이스X 향 우주항공 기업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우주항공 기술은 이게 또 방위 산업으로 확산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무인기와 드론 쪽으로도 같이 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최1호 우선 과제가 좋습니다. 결국은 드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아요. 또 이 우주항공 쪽에는 이제 스타링크가 3월에 아마 이제 들어오고 5월, 6월에는 아마 실질적으로 여러분도 이제 스타링크 통해서 저궤도 이동 통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뭐 인텔리안 테크 이렇게 저궤도 위성까지도 완전 쭉 가고 있는 이것도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를 뭐 안 다루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저희 일발에서는 지금 바이오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저희가 거의 유일한 것 같은데 알테오젠 이야기를 하면서 바이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테이존 재료가 있었습니다. 삼자 배정 유상증자. 시장이 어려웠던 1월 달에도 주구장창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빠지지 않고 말씀드렸어요. 알테오젠이 지금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25% 정도 반등이 좀 들어왔고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삼자 배정 유증 나왔어요. 1,550억 이러니까 아우 이렇게나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테오젠이 시총이 20조가 넘으니까 시총 20조 1%면 2천억이거든요. 1%도 안 되는 자금이에요. 오히려 야 이제 이왕지사 삼자 배정 유증할 거면 좀 더 많이 조달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1,550억 원이라는 이제 자금을 조달을 해서 뭐 어디 빚 갚는 데 쓰는 게 아니고 공장이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ALT 이제 비포 본격적인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양산을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는 포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미 작년 연말에 정관 변경까지 해가지고 상환 전환 우선주를 이제 발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네. 공시가 안 나와서 이것도 엎어진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그 우려는 말끔하게 이제 해소가 좀 됐다. 특히 또 3자 배정 유증을 하는 이제 발행 가격 자체가 35만 6천 원이었기 때문에 네. 거의 시가 발행이에요. 네. 할인 없이 거의 시가 발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알테오젠 주가가 적어도 35만 원을 하단으로 놓고 그렇죠. 상승할 수 있는 네. 여력이 굉장히 좀 크다. 국내 지켜준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 뭐 NH투자증권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다 이제 투자에 이제 참여를 좀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알테오젠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알테오젠은 돈 버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 그래놓고 1,500억도 돈이 없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쵸. 아직까지는 로얄티가 지금 유입되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올해부터 머크와 이제 키트로다 SC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하기 시작하면 로얄티가 들어올 텐데 설비 투자를 미리 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을 벌면 뭐 상환을 해버리거나 미리 조기 상환을 해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흐름이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뭐 한 40만 원 돌파 시도가 충분히 좀 전개가 네.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2월 3일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나 뭐 그다음에 셀비온이나 뭐 네. 이런 기업들이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훈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 많이 달러가 떨어졌어요. 약간 또 약세 전환될 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3월, 4월 달에 대시세를 준비하는 시기가 2월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알테오젠 이슈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35만 원이었었고요. 발행가가 상환 전환 우선주입니다. 1,500억 정도의 규모고 증권사들이 이제 많이 받아갔습니다. 돈이 이제 현재 캐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가을 지나게 되면은 맞습니다. 머크사로부터 로열티가 들어오니까 일단 먼저 선투입하려고 하는 거여서 시장도 지금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한번 40만 원 트라이 한번 보자. 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여러분 안 오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 묘해요. 딱 4.5를 붙잡고 그렇게 관세 폭탄 얘기해도 오히려 미국은 금리 하락 쪽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영민 매니저는 이제 계속 바이오 쪽과 금리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일발을 갈까요? 일발을 가면서 좋아요. 대동교 얘기인데 이건 가고 바로 일발로 가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죠. 네.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오늘의 일발은 어제에 이어서 네. 전력 인프라로 계속해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김혜민 매니저와 제가 이제 그때 지난번에 딥시크 사태로 좀 억울하게 밀렸던 섹터가 전력 인프라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두 방 맞았죠. 네, 모건 스탠리에서 한 발 늦게 어저께 이제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딥시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력 설비 투자는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와서 오늘은 제일 일렉트라는 기업을 오늘 이제 예. 토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결국 이제 AI 컴퓨팅 같은 경우는 크게 추론과 학습으로 나뉘는데 데이터 처리 비용 만약에 지금 이제 딥시크의 말이 사실이라면 네. 일단 이제 데이터 처리 비용은 저렴해지지만 추론 중심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이제 총 47기가와트 이상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지금 추론 작업에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47기가와트가 얼마나 크냐면 사실 삼성전자가 공장 6개에서 지금 소모되는 전력이 10기가와트 내외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4배에서 5배 이상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스타게이트를 비롯한 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서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확충한다고 했을 때 결국에 이제 만약에 저비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추론 작업이 가장 핵심이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확충과 또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 교체 작업은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딥시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의 전력망 구축 작업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고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 전력 인프라 이제 대장이 이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튼과 20년 넘게 파트너십을 구축해왔던 기업이 제일일렉트리고 아크 차단기용 PCBA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PCBA가 인쇄 회로 기판 조립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크 차단기가 이제 전기 화재의 주 원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크가
아크가 이제 그 전기 회로의 이제 불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전기 화재의 주 원인은 아키를 미리 감지해서 전류를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장치로 주택 화재라든지 어떤 이제 전기 화재에 예방할 수 있는 필수적인 부품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조립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제일일렉트릭이다. 그래서 사실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튼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도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ESS가 산업용이 메가팩이고 또 그리고 이제 가정용이 파워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아크 차단기와 파워월과 협력해서 지금 이제 제품을 통합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또 이제 제일일렉트릭의 또 이제 아크 차단기 조립품이 또 테슬라에도 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또 실제로 스마트 배선기구, 또 차단기, 전력망 복구의 핵심 제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고 변압기와 차단기 등의 전력기기 분야에서도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와 또 그리고 복구 작업에 가장 이제 핵심 기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전력 인프라 구축에도 충분히 기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스타게이트 투자 확대에 또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 제일일렉트릭을 탑픽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범전력 인프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일렉트릭 가격 전략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일단 전일 종가였던 11,900원을 일단 11,900원 매수가로 한번 할까요?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 고점 부근대였던 14,700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2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반은 제일일렉트릭으로 향했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엠노. 자, AI 소프트웨어 쪽, 또 로봇 쪽, 오늘 여러 가지 또 전력 인프라 쪽까지 이제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